60K 밑으로 떨어진 비트코인은 다시 63K까지 빠르게 반등하였는데요. 업터버라고 불리고 있는 10월은 과연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 영상을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엘타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굉장한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64K에서부터 하락하여 58.9K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금요일에 58.9K에서부터 63.4K까지 급격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하락한 근거와 반등한 이유를 모두 알아보고 현 시점에서 불장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하락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반등했다고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이어오던 하락 채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이 불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 상단의 하락 채널부터 넘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큰 상승이 있었고 이것은 주봉을 도지 캔들로 마감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주 전과 지난주는 모두 상단과 하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월요일은 이 하락을 모두 극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은 업터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밑꼬리를 길게 달리고 나서는 이제 10월은 업터보를 형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월봉이 양봉으로 자라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목요일까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하락 요인들은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에 큰 반등 요인을 다시 확인해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도 따져봐야 비트코인의 계속된 불장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각각의 요인들을 제가 세운 비트코인 가격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결과로 도출하여 다음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하락 요인은 중국 정부에 의한 하락 요인입니다. 최근 중국 주식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거의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 경기 부양책이 실현되지 않아 실망감을 표현한 뒤 상하이 지수는 고점에서 14%가 빠져버리는 27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비트코인 하락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국에 의한 비트코인 상승 요인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알아볼 요인은 사토시의 비트코인입니다. 지난 8일에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였는지 궁금증을 밝히려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누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의 계좌가 더욱더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 당시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의미에 대해서 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방송을 이용할 때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기 마련이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지만 비트코인 창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다큐멘터리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먼지만 쌓여있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통될 경우 비트코인 공급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나온 후에 다른 분들은 비트코인 창시자가 누군지 궁금하였을지 모릅니다만 제가 주목한 것은 사토시 시대의 비트코인 100만 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 시점에서 세력들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운용하기 위하여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다고 추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던 100만 개의 초기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움직이게 되면 뭔가 수상하다고 여길 것이기에 다큐멘터리를 내보내어서 이 비트코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진 사토시 시대의 비트코인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창시자가 누구인지 밝히고자 하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초기 비트코인 100만 개를 활용하고자 하는 세력의 술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캄 트레이서에서 추적한 것으로 이것이 사토시 시대의 비트코인 매각 경로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무려 15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초기 1달러도 되지 않았던 비트코인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초기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매도되는 것은 비트코인 유통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정부의 매도 요인을 살펴볼게요.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8일이나 10월 12일에도 지속해서 실크로드에 비트코인을
경매에 붙이거나 매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실크로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온라인 블랙마켓으로서 2011년에 오픈한 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익명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가 있었던 웹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사용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데 적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익명성을 악용하는 판매자들로 인하여 불법 마약 거래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이곳에서는 약 900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결국 이 사이트는 미국 정부에 의해 적발되어서 문을 닫게 되었고 관련 재산도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이 실크로드 매각 뉴스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비트코인 컨퍼런스 상승세를 7월 30일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이체 소식이 들리자마자 하락세로 접어들게 만들었고 그 후 여러분이 겪으신 8월 5일 최대 폭락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토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100만 개 물량이 시중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의 물량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면 큰 폭의 하락세가 전개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지난번 비트코인이 다시 60K 이하로 하락했을 당시는 연방준비위원회가 11월에 금리 인하를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달러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어 비트코인이 60K 이하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페드워치를 확인하여 다음 11월 미국 금리 인하 정도를 확인한 결과 25bp 인하 확률이 89.5%로 금리 인하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상승을 이끌었던 50bp B컷 금리 인하는 일어나진 않겠죠. 즉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달러 유동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판매하려고 한다. 금리 인하 정도가 동결이거나 25bp 이하일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미국의 기관에 퍼지자 기관의 비트코인 수요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프리미엄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미국의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관이 판단하기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이고 금리 인하가 동결되거나 25bp 정도로 작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합한 투자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수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즉 개인은 현 시점에서 업토버를 기대하고 매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은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알아볼 하락 요인은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비트코인 롱숏 비율입니다. 최근 구간을 보면 숏 포지션이 약간 상승하고 롱 포지션은 매우 소폭 상승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비트코인의 불장 때는 불장을 만들고 나서 폭락을 설계하기 위하여 숏 포지션을 대량 매집하고 점차 익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같이 형성해 나간다고 할 때 지금 비트코인 세력은 불장 때의 비트코인 선물 롱숏 비율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세력은 비트코인 불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전통 금융권들은 비트코인 가격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공급될 수가 있는 미국 정부의 매도 물량이나 사토시 시대 초기 비트코인 역시 매도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난 금요일에는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을 했었죠.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했던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마운트 곡스의 물량 상환 연기에 대한 것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마운트 곡스는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상환받은 채권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어떡하나 싶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마운트 곡스는 비트코인 가격에 악재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운트 곡스의 상환 기한이 2025년 10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마운트 곡스의 매도로 나올 수 있는 44,900개의 비트코인 물량이 일단은 1년 동안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는 이 마운트 곡스에 의한 매도세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 요인이 하나 빠지게 되었죠.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의 주가 폭등에 대한 것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금요일 아침 무려 205달러의 고점을 기록했고, 이것은 지난 24시간 동안 10% 이상 상승했던 것이고, 이 상승 이유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가 비트코인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고 하는 야심찬 전략을 보여줌에 따라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고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020년 3월 사상 최고가였던 313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주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 번스타인과의 인터뷰에서 회사를 상업은행처럼 비트코인 중심의 선도적 금융기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면 1조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은행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마이클 세일러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할 수 있었는지는 저희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러한 마이클 세일러의 야심찬 계획으로 인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오르게 되었고, 이것이 비트코인의 상승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상승 요인은 트럼프의 대선 지지율 상승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초에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경합이었습니다만 그 후 해리스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트럼프가 오히려 전쟁 상황에 더 적합하다, 중동 이스라엘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여론이 대세가 되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다시금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공공연히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나섰죠.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은 비트코인 상승과 연결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의 상승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밈코인인 마가코인까지도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11월 대선이지만 지금 자본은 트럼프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하락 요인과 상방 요인을 반영하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예상해 보자면,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사토시의 초기 물량이나 미국 정부의 매도와 같은 하락 요인이 작동하게 되면 더 이상의 상승이 막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하락 요인이 저항으로 작용하기 전까지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밈코인이 최근 굉장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비트코인보다는 밈코인을 매수하고 싶으신 게 어떨까 제안 드려보고 싶네요. 이와 같은 비트코인의 다이나믹한 가격 변화를 실시간으로 해설 듣고 싶으시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변할 때 저는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계속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고 텔레그램 주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와 관점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인1타였습니다.